최근 제가 올린 달러 투자 지금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란 영상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 악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 달아드렸으니 안 보신 분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 주장하나요? 꼭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현재 경제 위기 상황까지는 가기 어렵고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점점 경기는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폭락론자들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보고 미쳤냐, 선글라스 벗어라, 대깨문이니, 정부 끈앞을, 문재인 장학생이라는 등 별의별 말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국은 베네수엘라 꼴이 날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갈 것이라 하고 본인은 원달러 환율 1,194원에 1억 원어치 샀다고 하시네요. 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달러 이야기하기 전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얼굴을 가린 이유는 저의 첫 번째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18만 구독자를 지니신 유튜버 돌디님께서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고 유튜버 활동을 쉬고 계시죠. 그분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젊고 회사가 아직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 활동과 유튜브 모두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이 점은 양해 바랍니다. 또한 저의 정치적인 성향을 마음대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꾸준히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영상은 꾸준히 올려드릴 계획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율은 기축통화인 달러 대비 한국 돈 원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면 낮은 금리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원화의 가치를 올리고 국가의 신용도도 올릴 수 있을까요?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은행은 무엇을 믿고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어떻게 하면 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은 여러분의 자산과 월 수입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직장인이면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비쌀수록 여러분의 월급이 많을수록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에 해당되는 게 국가의 무역수지이고 여러분의 자산에 해당되는 게 국가의 외환보유고입니다. 물론 외환보유고는 나라의 전 자산은 아니지만 흔히들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는 비상자금인 외환보유고가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무역수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없다면 한국은 경제위기 및 원달러 환율 급등이 오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있다면 경제 위기 및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따라오겠죠. 97년 11월 IMF 사태 때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76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은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현재는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8위의 외화보유국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P의 AA 등급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고 일본, 중국보다는 2단계 위인 등급입니다.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원화가치가 하락하자 외국인들은 원화채권을 쓸어 담았고 외국인들의 원화채 보유 잔액은 11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면 이들이 원화채권을 매수하였을까요? 망할 나라의 채권을 왜 매수하였을까요? 그렇다면 주식과 채권을 다 팔고 한국 시장을 당장 떠났을 겁니다. 이들은 왜 원화채권을 이리도 사고 있을까요? 지금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1194원을 돌파하자 원화가 아닌 달러를 매수할 때라고 소리 지르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원화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일까요? 그렇다면 많은 폭락론자들은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GDP 역성장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그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환율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보다는 환율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고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인 KDI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KDI 이번 보고서를 끝까지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2019년에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이후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보고 폭락론자들은 또 이야기를 하겠죠. 이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고
2%대 경제 성장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전에는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에 대해 KDI 보고서는 근거로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다시 접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글로벌 경제의 경우에도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에 의존하여 지난 2-3년간 진행되었던 개선 추세가 종료되고 성장세가 비교적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이라고 합니다. 세석하자면 세계 경제는 이미 저성장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도 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무역 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는 2007,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적자를 기록했고 그 이후 2010년 초반, 2012년 초반에 잠시 적자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꾸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무역 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세계 경제가 저성장 추세로 접어들고 최근 들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데 나가는 비용이 많아져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KDI 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 변경의 부작용으로 인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입장에서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재로 인하여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날까요? 방금 말씀드린 KDI 보고서 내용 중에 한국의 향후 경상수지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습니다. 표로 보니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경상수지 부분만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17년도 752억 달러, 18년도 76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9년도에는 582억 달러, 그리고 20년도에는 55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경상수지 흑자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망치는 현재의 모든 상황, 즉 미중 무역 전쟁, 향후 추가로 인상될 최저임금, 노동시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전망한 것입니다. 제가 KDI 보고서만 설명드렸는데 IMF, OECD를 비롯한 다른 곳에서 발표한 보고서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8위의 외환 보유국인데 경기 둔화로 인하여 무역으로 기존보다는 줄었지만 외화를 꾸준히 벌어들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환 보유고는 점점 올라가겠죠.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 느낌이 오시나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가 잘 가고 있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열불날 뿐이죠. 대통령께서 5월 14일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성과 체감이 안 되지만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성과가 체감이 안 되는데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니 조금은 어이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들 짜증난다고 경제 지표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베팅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는 여러분의 자산을 더더욱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럴수록 시장을 냉철하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위에 설명드렸듯이 경제 위기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환율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죠.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당연히 원화 가치 하락을 유발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무역 수지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무역 수지 적자가 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급등했었고 그 이후 2010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 때 무역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1,250원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무역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지만 KDI 보고서를 인용드리면서 무역 흑자는 꾸준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올라봐야 1,250원이 최대치라고 봅니다. 지난번 제가 원달러 환율 1,194원일 때 지금 달러를 사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계로 원달러 환율이 1,185원까지 내렸습니다. 제 전망이 맞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때 1,25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인 달러를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기준금리를 표시했습니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크게 보면 하락 중입니다.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GDP 성장률도 점점 낮춰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3-4년 정도 미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있었지만 최근 미중 무역 전쟁 및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다음 그래프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처럼 저물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미국은 함부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달러의 강세 또한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도 기준금리 인하 및 약달러를 줄곧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미중 무역 전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달러의 가치는 예전처럼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이후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훼손됐거든요. 그 틈을 타서 위안화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삶이 힘들다고 나라가 망하길 기도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 침체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우리에게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입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국내 무역 수지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해도 적자인 기간이 길지만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또한 급등하진 않을 것입니다. 과거 2010년, 2012년 경우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2020년 안에는 타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타격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릅니다. 제가 트럼프 시진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서로 보복 관세율을 높이면서 관세율이 수백 프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중간에 낀 한국은 망하는 거죠. 그럴 징조는 앞으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돌파하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중 무역 전쟁이 진짜로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를 바라는 분이시라면 지금 달러는 조금만 사두시고 원달러 환율이 본격적으로 125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비중을 실어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